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이번 주가 우리 수업 시작한 지로는 5주차에 해당되는데, 우리 오늘 5주차의 3차 시가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의 경우에는 5-1강입니다. 그래서 5주차 첫 번째 강의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5주차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이제 5주차에 해당되는 강의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할 예정이에요. 특히 화장품의 3대 제형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표시한 것처럼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대부분의 화장품 제형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 제형 이외에도 또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은, 화장품의 제품들이 대부분 액상 또는 고체상의 이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일부는 헤어 제품이라든가, 뭐 최근에 나오는 일부 제품들은, 스프레이형, 그쵸? 스프레이형 제품들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제품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3대 제형에는 들어가지 않죠. 별도의 그런 어떤 이제 원리 또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따로 떼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테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5-1강에는 이제 가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5주차에 해당되는 강의들은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 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용화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가용화, 말 그대로 저거는 이제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할 가자, 용, 녹일 용자, 화, 될 화자예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간 것처럼, 녹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물질,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수상과 유상 같은 경우는 잘 섞이질 않잖아요. 녹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물질인 오일, 오일을 물에다가 이제 투입을 합니다. 소량을 투입을 하는 거죠. 많이 이제 투입하는 것보다 적정량을, 소량을 투입한 후에 이제 계면활성제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증가시키면서 물에 녹이면은, 처음에는 계면활성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되냐면, 뭐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이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 부분을 한 분자 내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면에 흡착이 돼서 계면의 물성을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수상과 유상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상의 경우 잘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물질이 이제 계면활성제인데, 그 계면활성제가 주로 이제 물 표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즉 수상 쪽으로는 친수성기인 머리 쪽을 갖다 확 받고 있고, 표면 쪽으로는 오일이 이제 얇은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친유성 부분인 몸통 쪽을 이제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표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면활성제 농도를 갖다가 조금 더 높이면, 포화 농도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가면은 그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계면활성제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일을 둘러싼 그러한 형태의 작은 집합체를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일들이 아주 미세한 형태로 분산이 된 그런 상태에서 계면활성제가 둘러싼 그런 형태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바로 저렇게 오일을 계면활성제가 둘러싼 형태로 만들어진 요 형태, 요 모양을 갖다 우리가 미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용화 공정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밑셀들이 굉장히 작으면서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투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과를 할 수가 있어요. 빛이 투과를 하니까는 그때 보이는 형태는 이제 투명한, 예, 완전히 오일이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이제 밑셀을 형성하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이제 소량의 오일을 밑셀 내부에 조그맣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가둔 형태가 되면서 빛은 이들 밑셀 사이를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합니다. 예, 통과를 해서 마치 오일이, 예, 이제 수상해, 물에 용해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제 투명한 성질의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유성 성분을 계면활성제의 밑셀 작용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투명한 상태처럼 보이게 용해시키는, 예,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가용화, 예, 영어로는 solubilizatio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오늘 설명을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듯이 설명을 하시네요. 예, 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용해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어떠한 물질이 또 다른 용매의 분자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용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이 되든 또는 설탕이 되든 이러한 분자들이 물 분자 사이에 끼워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러한 가용화의 경우에는 물 분자 사이에 오일들이 이렇게 틈 사이에 끼워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끼워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바로 이 오일이 가두어져 있는 형태처럼, 그래서 밑셀의 형태를 갖다 만드는데, 요 밑셀의 형태를 만든 그런 상태에서 이 빛이 그 밑셀 틈 사이를 갖다가 통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는 빛이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예, 용해된 것처럼, 마치 투명하게 잘 용해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화라고 하는 거예요. solubiliza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루블이니까 녹을 수 있는, 녹는 이런 얘기인 거죠. 녹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용매의 불용성 또는 난용성인 물질이 계면활성제의 존재하에서 투명하게 용해되는 것처럼, 예, 나타나는 현상을 가용화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때 이제 가용화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계면활성제, 예, 계면활성제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밑셀을 갖다 형성한 거잖아요. 오일과 그리고 수상들이 잘 이렇게 이제 혼합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용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경우는 우리가 이때는 계면활성제를 계면활성제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용화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화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익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면활성제가 가용화를 목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그때는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가용화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이게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유화를 목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이제 작용을 할 때는, 그때는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되는 그런 메커니즘, 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 또는 유화제, 그리고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산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경우에는 소포제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또 거꾸로 기포가 많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계면활성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기포제 또는 폼제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용화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전에 화장품의 가용화 기술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적용을 했었냐면 향, 예,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향수를 만들 때 쓰는 에센셜 오일들, 이것이 이제 합성향이 될 수도 있고 천연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향을 물에 녹여서 그래서 잘 녹여가지고 투명한 유형의 화장수처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용화 제품들은 화장수라든가 또는 에센스라든가 또 헤어 토닉이라든가 또는 헤어 리퀴드,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향수, 이런 것들이 다 가용화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용화에 널리 쓰여져 있는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우리가 이제 화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한번 해보죠. 예, 우리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 여기에서도 이제 화장수를 우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화장수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공이 열리거나 이완이 된 피부를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 이제 수축을 하기 위해서, 수축을 시키기 위해서 세안 뒤에 사용하는 맑은 유형의 화장품, 액체형 화장품. 요걸 갖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화장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모공이 열린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수축을 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죠.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거나, 화장수라고 하는 것이, 즉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몇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피부를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제 쓸 경우에 우리가 유연 화장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각질층에 이제 피부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피부는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적절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갖다 유지를 해야지 그 기능을 갖다가 최대화할 수 있어요. 극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에 수분을 갖다 공급을 하고, 또 이 수분이 또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보습 성분을 갖다 이제 함유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유연 화장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또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하고 매끄럽게 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유연 화장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유연하게 하다, 또 부드럽게 하다, 이런 의미의 영어가 뭐냐면 에몰리언트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연 화장수를 에몰리언트 화장수 또는 스킨 에몰리언트, 또 그냥 에몰리언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예. 그래서 유연이라는 의미가 이제 에몰리언트 제품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렴 화장수,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이렇게 가까이 간다, 혹은 어떤 것에 이렇게 밀접해 간다, 또는 조이다, 예. 또는 뭐라 그럴까, 수축시키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수렴하다는 것이. 그래서 수렴 화장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피부가 이완이 되어 있거나 모공이 열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수축, 피부를 갖다 수축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수렴 화장수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피부를 약간은 이완된 것을 갖다 수축시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의 영어가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아스트린젠트예요. 그래서 아스트린젠트는 수축,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렴 화장수의 경우에는 아스트린젠트 로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린젠트 스킨 로션. 이렇게. 그래서 각질층의 수분 보습 성분을 함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수렴 작용을 갖다 이제 해서 이완된 이제 피부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축하는 그런 작용을 갖다 시킴으로써 피지의 분비를 갖다 이제 억제시키기도 하고, 예, 이러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수렴 화장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성 피부들,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가지고
지성 피부를 갖다 지금 띄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수렴 화장수를 갖다 좀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 거죠. 또 화장수의 어떤 유형으로는 또 그 사용 목적으로는 이제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화장수들도 또 사용이 되죠. 가벼운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죠. 세정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계면활성제, 예. 그리고 보습제 또는 에탄올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적 많이 이제 배합하는 그런 유형의 경우가 이제 세정용 화장수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층식 화장수라고 하는 것은 화장수는 화장수인데, 예, 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상층하고 유상층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화장수가 최근에는 이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개 층 이상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즉 유상층과 수상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상층과 이제 어떤 피부의 어떤 기능을 갖다 주는 이제 분말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그런 유형의 이제 화장수 제품을 갖다 다층식 화장수,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화장품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정성이 떨어져,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어떤 기능을 갖다가 극대화하고 조금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층식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흔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서에도 적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든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유액 형태로 이제 막 흔들면은 이제 일시적인 유액상을 갖다 이루기도 한다라든가, 로션의 형태처럼 뿌옇게요. 또는 이제 분말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분산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장수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화장수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연작용, 수렴작용, 또 세정작용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작용과 동시에 피부의 모이스처 밸런스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의 정돈 효과, 즉 유연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하고, 또 각질층의 이제 수분이라든가 또는 보습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수렴 작용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세정, 보통 이제 세정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비누로 씻는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알칼리성이거든요. 비누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약산성 상태, pH가 한 5.0에서 5.5 정도 이런 상태로 유지되도록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부 본래의 기능을 갖다 최적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도 이제 화장수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피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용자의 연령이라든가 또는 성별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용자의 이제 피부의 상태라든가 또 화장 습관, 또 사용자의 어떤 이제 기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습제 종류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세정이라든가 또는 약간의 어떤 수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에탄올 함량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을 갖다가 뭐 쓰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맞다라든가, 아니면은 유분이 적은 형태가 더 좋다라든가, 또 유분이 또 조금 더 높은 형태의 제품이 더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사용자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수의 이제 주요 기능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화장수의 최종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투명한 형태의 화장수, 가용화 제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인 물질을 가용화해서 완전히 투명한 상태로 만든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투명하거나 또는 반투명 정도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제 화장수들이 있죠. 최근에 에멀션, 즉 유액에 가까운
로션에 가까운 거지만은 그 에멀션 입자를, 즉 유화 입자를 갖다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즉 나노 크기로 또는 마이크로 크기, 아주 작은 마이크로 크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화장술도 등장을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노스페어라고 하는, 나노 크기의 스페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자란 말이에요. 구형 입자. 그런 정도를 갖다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 젤 타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투명하지 않은 유형의 불투명 화장수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수 퍼센트 또 몇 퍼센트 정도의 오일 성분을 OW형으로 유화를 시켜서, 그래서 유화지만은 어떤 그 유액상보다는 굉장히 묽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만들므로써 크리밍이라든가 침전이 일어나지 않고 점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유형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점성형 화장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화장수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고분자 젤 타입의 젤형의 그런 물질들을 갖다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만든 그런 제품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장수에 이제 그럼 사용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 수분을 보충하고 보습 성분을 갖다가 넣어주고 또 유연 그 작용을 하는 성분을 넣어주고 또 수렴 작용을 하는 또는 세정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성분들을 갖다가 그 배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화장수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요 성분들이 들어가는 주요 성분들이 이제 구성 성분으로는 예를 들자면 이제 정제수, 뭐 가장 용매로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그 화장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갖다 용해시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뭐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됐지만은 이온 교환수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최근에는 어떤 이러한 이제 이온조차도 이렇게 걸러내서 만들어진 그런 이를테면 예를 들어 역삼투 방식에 의한 그런 정제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되긴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자외선 살균을 통해서 살균된 이온 교환수 또는 살균된 역삼투 정제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의 경우에는 청량감이라든가 정균 또 이제 수렴 작용도 하고 또 살균 작용 뭐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에탄올이라든가 아이소프로파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되고요. 보습제로서는 각질층에든지 보습 기능을 갖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이라든가 프로필렌글라이콜 또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뭐 13BG 또 다크알코올 계통의 뭐 예를 들어 글리세린이라든가 또 히알루론산, 멀티톨, 뭐 파이롤리돈, 뭐 카르본산, 뭐 등등의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이제 보습제로 쓰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연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한, 뭐 부드러운, 뭐 이런 의미가 에몰리언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피부의 에몰리언트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보습 그 형 제품들. 또 어떤 그 오일류들이겠죠. 에스테리유라든가 식물성류들 이런 것들이 소량 들어가게 되고요. 가용화제는 뭐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것들이니까는 이제 계면활성제들이 여기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주로 이제 수상이 베이스인 OW형 계면활성 작용을 하게 되니까는 HLB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충제로서는 뭐 pH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죠. 구연산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산류 또는 이제 젖산류 이런 것들이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TA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게 되죠. 또 점도 증가제로는 점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알긴산염, 잔탄검, 그렇죠? 또는 뭐 펙틴, 플루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플루란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점성직 이제 물질이에요. 또 이제 카복시비닐 폴리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향료는 이제 향을 갖다 이제 그 올리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들. 그리고 게라놀이라든가 리날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알러지성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분에 반드시 전성분에 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앞에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제라고 얘기하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들, 메틸파라벤 또는 뭐 프로필파라벤 류의 이제 파르아벤류가 있고 페녹시에탄올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를 약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착색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퇴색 방지제는 이제 변색을 방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속이온 봉쇄제 또 자외선 흡수제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예, 기타 첨가제가 뭐 수렴 목적, 살균 목적 또는 이제 피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즉 피부의 어떤 기능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동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소염, 피부에 약간의 어떤 이제 뭐 염증성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소염제들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알란토인이라든가 글리틸리틴 유도체 같은 경우가 예, 바로 이제 소염 작용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소량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미백제 이런 것들도 넣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거나 비타민 C류 같이, 또 코직산이라든가 또는 알부틴, 또 플라센타, 예, 태반 추출물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미백 작용을 일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첨가제로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어떤 이제 그 청량감이라든가 또는 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일부 이제 수렴 작용을 갖다 하기 위해서 예, 알코올을 갖다가 이제 우리 화장솜에는 많이 쓰는데요. 예, 알코올이 함유된 가용화 공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상과 알코올상들을 갖다 같이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가용화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수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정제수, 보습제, 완충제, 퇴색방지제를 보통 이제 수상에 같이 넣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실온에서 용해를 갖다 이제 식혀서 이제 수상을 갖다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상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에탄올에다가 이제 방부제라든가 또는 향료 가용화제 또는 에몰리언트제 이제 유연성을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넣어서 마찬가지 실온에서 이제 용해를 하게 되죠. 알코올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수상에다가 알코올상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계속 혼합하고 가용화를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투명한 그런 이제 제품에 가용화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우리가 뭐 얘기하는 스킨 토너라든가, 그렇죠? 뭐 수렴 화장수라든가 또는 뭐 유연 화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적절한 칼라를 갖다 띄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제를 갖다 집어넣어서 조색을 하고, 예, 그리고 여과를 한 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화 시키는 거고, 이제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통은 이제 한 번에 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상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그래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커다란 산업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상과 또 다른 수상 이렇게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수상은 정제수, 보습제, 완충제, 퇴색방지제를 이제 같이 넣어서 용해를 실온에서 시키지만, 이제 보습제 일부 보습 역할을 갖다 하는 것들이 물에 잘 안 녹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수상에다가 이제 보습제를 갖다 넣기도 하고, 방부제, 향료, 가용화제, 에몰리언트제 이런 것들을 넣는데, 잘 안 녹는 경우, 잘 녹는 경우에는 상온에서 잘 녹는 경우에 굳이 가열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안 녹는 경우에는 가열 용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뭐 70도씨 정도로 높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70도씨 정도로 높이는 경우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화형 어떤 화장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70도씨까지 높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정제수를 더 첨가해서, 그래서 잘 녹아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 다시 이제 정제수를 더 첨가해서 용화를 시킨 다음에는 수상에다 다시 이걸 같이 천천히 부으면서 이제 혼합을 시키고, 마찬가지 아까처럼 색제를 집어넣어서 조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과 충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가형화 공정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제품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형화 제품인 기초 화장품류에 들어가는 이제 스킨류의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스킨류가 가형화형 제품이고 스킨 토너, 스킨 로션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에센스 또는 세럼, 앰플 이런 형태로 제품에 따라서 또는 브랜드에 따라서 각각 이제 달리 불리고 있고요. 로션은 유아용 제품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테고, 크림도 마찬가지 유아용 제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에센스, 세럼, 앰플은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브랜드별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명칭일 뿐이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유효 성분들의 차이, 그 농도의 차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에센스보다는 세럼, 세럼보다는 앰플이 더 농도가 좀 높다. 유효 성분의 농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앰플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원래 앰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사제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완전히 그 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 밀봉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주사제로 보통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화장품에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에센스의 경우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양이 이제 작지만 에센스보다는 농도가 조금 더 진하면서 양이 더 줄어든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럼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앰플의 경우가 가장 이제 작은 형태의 이런 그 용기에 담기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가형화 제품, 다양한 유형의 이제 가형화 제품들이 있지만 가형화 제품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